한 주간 싱가포르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요즘 굉장히 더운데요. 6월 첫째 주, 둘째 주 대부분의 날이 33도에서 34도까지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구름이 적은 날에는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 지방하고 동쪽 해안 지역에는 밤 기온이 29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세안 전문 기상센터는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6월부터 10월까지 길고 강렬한 더위와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그로 인해서 헤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헤이즈가 뭐냐면 자연발화 같은 거 생겨가지고요. 밀림이 타면 그 연기가 나는 거를 헤이즈라고 하거든요. 가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 그 밀림을 농장을 한다고 태워가지고 헤이즈 연기가 싱가포르로 넘어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싱가포르의 집값이 2022년 홍콩을 앞질러 아시아에서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4월 싱가포르는요, 그 중심 지역에서 살짝 벗어난 지역과 외곽 지역은 임대료가 1.7%, 1.6% 올랐는데요. 중심 지역은 오히려 0.2% 감소했다고 합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중심가에 살던 사람들이 살짝 그 지역을 벗어났는데요. 예를 들면 오차드 포rum 콘도가 한 달 월세가 38,0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월세가 3,800만 원 하는 콘도에서 같은 포름으로 캐펠베이의 캐리비안으로 옮기면 14,0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약 1,400만 원 정도 하는 데로 옮길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4천만 원 되는 게 1,500만 원 정도로 이제 옮길 수가 있는 거죠. 이 콘도들은 사실 너무 후덜덜한 가격이고요. 근데 이런 콘도가 아니더라도 일반 콘도들, 특히 이제 외곽 지역에 있는 콘도들이라고 하더라도 방 3개짜리 구하려면 4천 이하로 구하는 건 거의 진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 싱가포르 시세가 그렇습니다. 한 34세 남성이 심지어 자기 여사친 집 욕실에다가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는데요. 나중에 그거를 그 남편이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 집에도 그렇게 욕실에다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를 보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월세 사는 사람들은 계속 집을 이사 다니고 하잖아요. 집주인이 뭐 물론 그런 일은 없는 경우가 더 훨씬 많겠지만 그래도 괜히 걱정이 되면서 이 몰래카메라 이거 검사를 어떻게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싱가포르 총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렸다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인가 지나고 나서 코로나 이제 음성 나온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재감염이 됐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몸 안에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양성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이제 활성화가 됐다는 얘기래요.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작은 케이스인데 지금 싱가포르 총리가 그런 케이스에 들어왔고요. 대신 이럴 경우에는 감염력은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음성이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싱가포르 에어라인이 7월 1일부터 이코노미 좌석에도 싱가포르 에어라인 멤버십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무제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호커센터나 푸드코트 가면 예전에 여행 오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밥을 먹고 밥을 먹은 걸 그대로 놔두고 가거든요. 우리는 쟁반채 들고서 이렇게 치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었는데 작년부터 너무 지저분하고 하니까 이제 계몽으로 그거를 무조건 치우라고 사실 법이 정해졌어요. 근데 일단은 계몽 기간을 두고 6월부터는 치우지 않으면 첫 번째 걸렸을 경우에는 그냥 경고, 두 번째부터는 300불의 벌금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6월부터 바뀐 게요. 마약 범죄자들이 대마초를 포함한 8가지 종류의 마약을 소지한 혐의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최대 30년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캐닝, 그러니까 이렇게 맞는 거잖아요. 그거는 최대 15번. 15대까지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강도가 세진 거라고 합니다. 스마트 네이션 및 디지털 정보 그룹과 싱가포르 과학센터가 주최하는 상설 전시회인 스마트 네이션 플레이스케이프과 사이언스 센터 상설 전시로 개설되었습니다. 뉴스 기사에는 만 10세 이상의 아이에게 미래 기술에 몰입하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사이언스 센터 홈페이지에는 만 13세 이상의 테크놀로지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전시라고 발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생체 인식 등의 테크놀로지 개념들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고 그리고 쉽게 이해하고 그 개념 뒤에 있는 과학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시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퇴사를 하고 싶어도 회사 측에서 사람 뽑을 때까지는 더 다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람을 뽑는 노력은 안 보여주고, 이래서 회사를 다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사들이 모여서 창업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법적 조언도 해주고, 일단은 온라인이나 전화로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1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전체 케어 서비스를 받는 게요. 그러면 그렇게 상담을 한 다음에 어떤 조언도 해주고, 그리고 법적 서류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그 회사한테 직접 그런 서류를 보내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퇴사를 쉽게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 다니다 보면 가끔 그런 고민하잖아요. 퇴사하고 싶은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을 때요. 근데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해봤을 텐데,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창업 아이디어를 낸 게 저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도 그냥 그 사회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그거를 캐치해가지고 사업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럽습니다. 세계 경제 둔화로 인해서 5월달 기준으로요, 한국 경제 활동이, 그러니까 공장 활동이요, 11개월 연속 감소해서 14년 만에 가장 긴 하락세로 주저앉았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둔화된 거니까 아마 전 세계 다 힘들 텐데요. 잘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